안녕하십니까. 인간 심리의 제5장 인지적 인간 이해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차를 살펴보면 먼저 지각. 형태의 지각은 자극이 무엇으로 보이는가. 두 번째 깊이 지각. 자극이 얼마나 떨어지는가. 세 번째 운동 지각. 자극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학습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지각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저는 이제 학생들이 학업에 대한 지각을 예시로 들자면 학생들 자신이 학업에 흥미가 있고 또 자율성이 있는 것으로 지각할수록 학업의 만족도와 또 동기 유발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각은 개인 행동 예측을 하는데 또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각을 공부하기 전에 이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 1950년대까지는 행동주의에 대한 이론들이 주를 이루었다면 그거를 대안으로 인지심리학이 이제 연구를 하게 됩니다. 행동주의 심리학에서는 관찰 가능한 인간 행동만을 연구했던 반해 인지적 관점의 심리학자들은 인간 행동이 조건 하나 보상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인간의 행동에서 내적 체계, 인간의 체계들을 의식적으로 연구한다라는 체계 과정하에 연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된 관심사가 지각, 그다음 기억, 사고, 판단, 의사결정, 언어 등 이런 분야에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에서는 다양한 인지 심리학의 주제들 중에 지각 과정, 기억 문제 해결 과정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각이란 인간에게 중요한 과정이죠. 첫째는 어떤 자극을 보고 그 자극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렇게 사고하는 과정이죠. 그다음에 또 얼마나 멀리 있는가 시각적으로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관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가 이렇게 지각할 수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가 네, 이런 것까지도 지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감각기관으로부터 잠깐만요. 감각기관으로부터 수집된 정보를 분류, 분석, 해석하고 통합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지각이란 의미를 부여했는데 사과를 예를 들자면 사과 하면은 빨간색 색이 있죠. 그럼 시각. 네, 시각. 그다음 맛 하면 미각 있죠. 네. 그다음 냄새 하면은 후각 있죠. 네. 또 만지면 부드럽고 촉각이 있어요. 이런 감각이 하나의 이제 분류가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분석을 하고 또 해석하고 그래서 빨간색 원 부드럽고 이런 모양은 사과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지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뭘 통해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통합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거를 지각이라고 합니다. 지각을 공부하기 전에 최소 식별 차이라는 베버의 법칙이 있습니다. 베버의 학자는 비례는 달라야 된다라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비율만큼 베버는 두 차이를 비율만큼은 달라야 된다라는 의미를 부여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극 변화를 탐지하기 전에 자극 강한 변도의 최소값은 그 자극의 원래 강도와 비례해야 된다. 예를 들면 100g의 추에 더했을 때 감지할 수 있다면은 다음은 200g이에요. 200g이 몇 g으로 더해야 된다고요? 4g을 더해야 감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식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이 식별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비율만큼 달라야 된다. 그래서 밑에도 보면 100g 있고 100에 5g 있으면 좀 다르겠죠? 그럼 이제 200g이면 200에 10g. 비율만큼 달라야 이걸 최소한 식별을 할 수 있다라는 베버의 법칙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제 매 순간마다 많은 그 주위 환경에 주변 환경에 의해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자극을 하는데 들어오는데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최소의 자극이 있습니다. 그게 절대 역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 역치에는 시각은 맑고 어둠 한밤중에 50km에 떨어진 불빛에 촛불 네 보일 수 있겠죠. 청각 조용한 환경 속에서 6m의 거리에서 들리는 시각의 째깍거리는 소리. 후각은 6개의 방에 퍼진 한 방울의 향수 냄새. 또 방 3개짜리 아파트에 떨치는 한 방울의 향수 냄새. 미각은 8m의 물에다가 넣은 한 스푼의 설탕. 촉각은 뺨으로부터 1cm 높이에서 떨어져서 벌의 날갯짓. 이런 거를 자극을 탐지할 수 있는 최소의 강도 에너지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는 우리가 솔직히 이제 느낄 수 있는 삶도 있겠지만 느끼지 못할 때는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87페이지에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에 몇 명의 인디언의 얼굴이 보이는가라는 이제 주제에 대한 그림이 실려 있는데 이 그림의 화가는 인디언 삶을 그림으로 그린 베브 도리틀이라는 여성 화가입니다. 1947년 미국의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고요. 1968년에 아트 센트 칼리지 오브 디자인을 졸업한 여성 미술가입니다. 그다음 자연과 인간이라는 모티브를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베브 도리틀이란 여성 화가는 숲이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주제로 제목이 이고요. 이 그림에서는 몇 명의 인디언의 얼굴이 보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감각으로 보면은 잘 안 보이는데 가까이 봤다가 멀리 봤다가 이렇게 한번 조절을 해보셔요. 그러면 저랑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일과제로 제가 제시에 올려놓을 겁니다. 먼저 인디언의 얼굴을 저는 먼저 여기 한 명의 얼굴이 보이고요. 혹시 여러분은 보이나요? 또 이렇게 해서 또 측면의 얼굴이 보이고요. 여기도 보이네요. 3명의 얼굴, 4명의 얼굴. 네, 또 여기도 크게 5명. 여기도 보이네요. 6명. 여기도 보이군요. 7명. 또 이렇게 이쪽으로 또 보이네요. 8명. 또 9명. 저는 이 정도 찾겠습니다. 여러분이 완성하셔서 가제창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몇 명의 인디언의 얼굴이 보이는지 숫자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제창에 다시 정리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각입니다.
네. 지각은 우리 인간에게 어떻게 감각 수용체를 통해서 지각된 정보로부터 의미 있는 지각을 하게 될까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환경은 1차적으로 신체적 감각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이제 감각입니다. 그래서 이 감각은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가죠. 그래서 하나의 붉은 사물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즉각적으로 딱 보는 순간에 탐지했을 때 즉각적으로 보이는 1차적 이거를 우리가 감각이랍니다. 그다음에 지각은 이런 감각을 통해서 전해진 정보 조직이죠. 그룹화, 조직화. 네. 그러니까 독수리가 위에서 땅을 보는 모습이에요. 땅에는 밭도 있고 여기에 마을도 있고 이렇게 그룹화 지으죠. 이렇게 조직화. 네, 해석하고 선택하는. 아, 여기가 마을이구나. 아, 이것은 장미구나. 라고 이렇게 조직하는 이해 과정이 지각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감각 과정의 함경으로 신체의 신경 신호 체계로 바꾸는 과정인데 이제 숫자로도 바꿀 수가 있죠. 1 다음에는 2 다음에는 3, 3에다 1을 더하면 4 이렇게 신호 체계 바꿀 수 있는 이제 이렇게 감각 과정이 있겠죠. 네, 나중에 이제 또 정보 처리에 대한 이야기 나오겠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신체 감각은 수용돌기의 자극의 특성으로 자극을 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신체 감각은 정해진 조직에서 이제 지각이라고 하는데 인간은 감각과 지각이 이루어져야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입력, 자극에 들어오죠. 아까 자극이라는 거는 아까 시각, 미각, 촉각, 뭐 후각 등 자극들이 이제 감각을 통해서 들어오죠. 그래서 간통하죠. 감각 수용기의 대뇌 해독에서 출력 반응하고 행동으로 구성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 신경계에서는 뇌와 중추신경계, 뇌와 척추 이런 것은 뭐 습류, 뭐 스냅스 이런 것은 또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것보다는 이런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그 결과는 지각이 의식화되어서 아, 이거구나 하고 인식하는 거. 아, 이건 알맞는 반응, 행동을 이거구나 하고 이제 인식하는 거죠. 맞아. 먼저 그러면은 한번 감각 과정을 다시 예시를 한번 볼까요? 나는 세계를 느낀다. 세계를 느끼려면 어떻게 하죠? 접촉도 있어야 되고, 맛도 있어야 되고, 냄새도 맡아야 되고, 소리, 빛으로도 세계를 느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세계를 만져보고, 맛을 보고, 냄새 맡고, 귀로 보기도 하고, 바라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는 이걸 지각하죠. 나는 이제 세계를 안다. 라고 지각하는 거를 우리가 감각 과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지각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자극을 이제 지각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체계화 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구조주의 학자들이 주장하였는데, 이제 구조주의 학자들은, 어떤 의식적이나 지각적 경험을 이루는 기본적인 요소라고 이제 주장을 하죠. 그래서 어떤 우리의 하나의 자극 특성을 모아서 어떤 대상을 지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과를 지각할 때 사과가 가지고 있는 속성, 동그랗고 겉은 빨갛고 이런 모여서 사과를 지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각 과정에서는 우리가 꼭 근거를 둬야 되는 틀이 있습니다. 게스탈트 심리학 이론의 근거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게스탈트 심리학은 경험을 조각으로 쪼개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총체, 네, 감각적인 요소들을 합쳐서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 경험이 지각적 조직화 원리에 따라서 조직화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실래요? 이때 전체는 부분의 합이다. 어떤가요?
네, 이 자전거가 만들어지는 이 전체는 하나하나의 부분들이 합쳐져서 자전거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지각적 조직화라는 걸 좀 한번 살펴보겠는데, 그러니까 인간들이 정보 처리 과정에 대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을 통합하는 메커니즘을 우리 이제 게스탈트 심리학에서는 통합적 원리라고 하고요. 또 전체 현상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이 이론도 게스탈트 이론에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또 구체적으로 또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태 지각이에요. 자극이 무엇으로 보이는가? 먼저 원리를 좀 설명해야 우리 학생들이 이 그림을 보고 내가 먼저 뭘 보는가를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각할 수 있겠죠. 자, 정경 배경이에요. 대상을 지각하는 걸 정경이라고 해요. 먼저 내가 꽃을 봤다면 꽃이 정경이 되겠죠. 어떤 형태가. 그러면 이 바탕은 배경이 되겠죠. 근데 내가 배경을 봐요. 배경. 여기를 먼저 바탕을 지각한 다음에 이게 정경이 되고 이게 배경이 되겠죠. 네, 이게 가역성 왔다 갔다 이렇게 물러났다가 들어왔다 물러났다 이게 조절이 잘 돼야 돼요. 이게 정경과 배경의 원리고요. 자, 그러면 밑에 나폴레옹 아내와 아들의 얼굴을 찾아보세요. 네. 네, 찾아보셨습니까? 네. 음, 나폴레옹의 아들은 이쪽에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아내의 얼굴은 이렇게 있죠. 네, 마주보고 있네요. 음, 혹시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같이 찾아주셨는지 네. 처음에는 안 보일 수 있어요. 한참 보면 네, 볼 수 있어요. 그다음 그게 보고 또 꽃이 보이고 또 꽃이 물러나면 또 사람이 보이고 계속 이렇게 가역성의 원리, 가역성이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겠죠. 네. 다음 또 정경과 배경의 원리입니다. 루빈의 잔입니다. 이제 네, 흰색과 검정색이 있어요. 블랙이죠. 그쵸? 어떻게 보이시나요?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잔이 위로 딱 떠올랐다가 그 다음에는 사람 얼굴이 이렇게 지각하게 되고요. 또 옆에는 사람들이 내려간 것 같아요. 계단에. 저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먼저 이게 정경. 그 다음에 화살표가 보였어요. 배경. 그 다음에 다시 화살표가 보인 게 정경, 그 다음 배경. 이렇게 지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집단의 원리입니다. 집단의 원리 5가지인데, 정경과 배경의 분리를 통해서 정경에 대해서 지각이 이루어진다면 이제 뭐가 이루어질까요? 내가 그룹화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정경을 어떤 의미의 형태로 조직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5가지죠. 먼저 근접성, 그 다음에 유사성, 그다음 연속성, 그다음 폐쇄성, 연결성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근접성은 인간이 이제 이미지를 관찰할 때 어떤 요소가 서로 근접해 있을 때 그것을 하나의 그룹으로 인식해서 개별적인 지시성과 특성을 잃고 새로운 도형으로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2개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네, 직선이 2개씩 근접성. 유사성 같은 경우는 모양, 원, 삼각형, 색상은 검정색이죠. 근데 또 유사한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시각적 요소끼리 그룹 지어져서
하나의 패턴으로 보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요인이 동일하다면 유사성의 법칙에서 따라 집단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원세모 이렇게 보는 게 유사성이고요. 연속성은 어떤 형태, 그러니까 직선이나 이 곡선이 그룹화된 방향에 대한 연속입니다. 그래서 직선 곡선을 따라서 배열된 대상이 하나의 단위로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연속성. 또 유사끼도 묶을 수가 있죠. 폐쇄성. 폐쇄는 안결성 법칙이에요. 지금 다 이렇게 비어 있죠. 이렇게 잘 보면 다 비어 있는데 이거를 완전히 이렇게 틈을 간격이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메우거나 또 닫아서 안성한 현상을 인식하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혹시나 다시 한번 살펴보면 여기 이 첫 번째 이 근접성에 보면 가운데 원구성으로 정사각형 사각형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정사각형이고요. 여기에는 막대로 여기 막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이루어졌어요. 네, 작은 직사각형들이 네, 선분처럼 반복되어 있어서 네, 근접성 가깝게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가깝게. 두 번째는 유사성이죠. 이 가운데 원들이 있고 예,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네, 메우려는 네, 성질, 인식, 네, 유사성하고 좀 비슷한 유사성이죠. 이게. 그다음에 연속성은 어떤가요? 이렇게 뭔가 배열해서 이렇게 하나에게 하나로 연결시키려는 네, 좀 네, 연속성. 폐쇄성 같은 경우는 여기에 지금 여기가 떨어져 있죠. 근데 여기를 연결시키려는 힘. 손의 이미지와 전구 소켓의 이미지가 존재하지만 이 소켓을 서로 연결시켜서 안전한 전구 이미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힘. 그다음에 이제 연결성 같은 경우는 대상이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묶어져 있죠. 그 하나의 단위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집합화되려는 것이 5가지가 있는데 근접성 가깝게, 유사성 비슷하게. 네. 그다음에 연속성은 우리가 그러니까 연속된 자극 하나를 형태로 지각해서 최소한의 비연속성을 지각하려는 의미, 연속성. 네. 이제 폐쇄성 같은 경우는 완성된 형태로 인간이 지각하려고 하는 폐쇄성. 그다음 연결성은 하나로 보이려고 하는 거. 이렇게 서로 연결해서 하나로 보이려고 하는 거.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그것을 우리 연결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5가지 원리는 꼭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집단의 원리는 근접성, 그다음 유사성, 비슷한 거, 그다음 연속성, 네, 그다음 폐쇄성, 네, 그다음에 완성되려고 하는 형태죠, 폐쇄성. 그다음에 연결성은 연결된 것을 하나로 보이려는 경향성이 있어요. 언뜻 보면 하나로 보이겠죠. 네, 처음에는 그룹화가 됐지만, 네, 이거는 꼭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깊이 지각입니다. 자극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네. 인간이 어떤 대상을 볼 때는 우리 빛을 통해서 망막에 자극에 비치게 되죠. 그래서 상을 맺히게 되는데 이제 보통 2차원 자극이죠. 근데 이제 3D 같은 경우는 우리 그 극장에 보면 안경 쓰고 보면은 막 앞에 우리 그 가상의 그 멀고 막 원근법이 막 보이잖아요. 이제 3D 효과라고 하는데 주로 입체 지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깊이 지각에 대한 이제 의미죠. 그래서 이제 이것 같은 경우는 우리 가장 이제 유명한 게 이제 입체 지각 중에 그 깁슨과 워크의 시각 절벽 실험이 있어요.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네. 영아가 6개월, 생후 6개월이 지각한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엄마 얼굴 보고 와요. 예, 근데 지각을 하지 못했을 때는 이거 보면은 엄마 보고 얼굴 쳐다보고 막 기와요. 무서운지, 근데 절벽에 늦게 모르고. 근데 6개월 지나면서 이 깊이를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못 건너옵니다. 네, 엄마가 있는데도. 그래서 시각, 네, 절벽에 실험들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한번 또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시각에 대한 것을 하다 보면은 뭐가 있을까? 우리 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겠죠. 인간은 두 눈이 있기 때문에 양한 단서를 가질 수 있는데 양쪽 눈으로 깊이를 지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눈과 눈 대략 6cm가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자로 재보진 않았지만, 근데 여기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눈에 서로 다르게 보이는 것을 양한 부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으로써 물체의 원근을 좀 파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한 부등이 클수록 이게 클수록 대상이 가까이 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한하고요. 양한 수령 같은 경우는 가까운 있는 대상이 눈에 우리가 손가락을 코 앞에 가까이 대면 어때요? 눈이 모아지죠? 그래서 뇌 시신경 근육이 이렇게 뇌로 그러니까 정보 전달이 돼서 이런 거를 양한 수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두 눈은 위치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은 물체를 바라보더라도 상이 다르기 때문에 왼쪽은 오른쪽, 오른쪽은 왼쪽, 네, 이렇게 교차해서 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2차원 영상, 예, TV를 2차원 영상이라면 우리가 안경을 쓰고 3D 안경을 쓰고 보면 입체적으로 재구성하는 거,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봤을 겁니다. 네, 이런 것을 양한 부등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카메라나 렌즈는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한 부등, 네, 양한 단서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단한 단서입니다. 양한은 양쪽이잖아요. 단한은 눈이 한쪽으로 눈을 감고 하면 우리가 사진을 찍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이럴 때 경험하죠. 네, 그래서 그림 단서라고 하죠. 한쪽 눈만 있어도 알 수 있는 거리에 대해서. 네, 특히 대생할 때 꼴대 잡고 손을 쭉 뻗어서 이렇게 크기 재기도 하고요. 중첩 또 보기도 하고 뭐 이런 거 많이 중고등학교 때 경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나 그런 부분을 이제 특히 그림 그릴 때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단한 단서를 좀 살펴보면 우리는 두 눈이 아닌 한쪽 눈만 뜨고 있어도 깊이 지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 눈에 들어오는 정보들도 깊이 지각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이런 이제 종류 정보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상대적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통해서 망막에 비친 영상들이 크기가 작을수록 멀리 보인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큰 대상은 작은 대상보다 가까이 있는 것을 지각하죠. 이게 이제 상대적 크기죠. 우리 안과 가서 그 눈 검사할 때 한쪽 검사할 때 이거 상대적 크기 혹시 멀고 가깝고 조절하는 거 혹시 경험해 봤는지 모르겠어요. 네. 두 번째 중첩입니다. 한 물체가 다른 물체를 가리고 있으면 가려진 물체가 더 멀리 있는 것처럼 지각하는 거죠. 그래서 두 물체 간의 깊이와 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첩은. 네. 그다음에 상대적 명확성입니다. 형태가 흐린 것을 더 멀리 있는 것처럼 지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근법 멀리 있게 앞에는 자세히 그리고 멀리, 네, 상대적 명확성 앞에는 자세히 그리고 흐린 것을 더 멀리 있는 걸 지각하죠. 그래서 상대적 명확성. 결의 밀도입니다. 우리가 촘촘히, 네, 이렇게 촘촘히 막 그린 것과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오는 거 어떤가요? 네. 이랬을 때 멀리 있는 대상은 자꾸 촘촘히 놓여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거를 이제 결의 밀도라고 합니다. 상대적 높이는
지평선 아래에 있는 것은 어떤가요? 아래가 지평선 위보다 위에 있는 대상이 당연히 멀리 있게 느껴져요. 여기 아래보다 멀리 있는 게 더 높게 느껴집니다. 이게 상대적 높이입니다. 상대적 운동입니다. 상대적 운동, 우리 자신이 움직이면 움직이지 않고 있는 물체도 움직임처럼 지각하는 거죠. 차 타고 가면은 차를 타고 갈 때 나무는 움직이지 않고 있잖아요. 근데 뭐가 움직여요? 자동차가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응시점에 가까운 사물을 보면은 반대로 막 빨리 지나간 것 같이 이런 거 우리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 운동. 네. 그다음에 선형 조망이라는 것은 멀리 보는 거, 넓게 조망이죠. 그래서 평행한 선들을 멀어질수록 한 점으로 모이며 그 선들이 모여서 더 멀리 있는 것을 지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형 조망이라고 합니다. 단한 단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세 번째, 운동 지각. 자극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자극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일 때 그 움직임은 실제 움직이는 경우도 있고요. 또 움직이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움직이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가상적인 움직임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움직이면은 우리 뇌는 망막상을 통해서 변화하고 또 안구도 움직이고 몸도 움직이겠죠. 그러면서 이 두뇌는 움직임을 탐지하면서 정보를 받아들여서 통합해서 실제 움직이고 자극하고 지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지각한 대상이 실제 움직이지 않은데 우리는 움직인 것처럼 것으로 이제 지각할 수가 있죠. 그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특히 영화관에 가면 지금은 아니지만 영화 필름 막 돌릴 때, 네, 어떤가요? 움직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죠. 그거를 스트로브 스코프 운동이라고 하는데 영화 장면이 바로 이러한 착시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달리기 한 사람의 그림을 한 장 그리고 나서 달리는 모습을 조금씩 이렇게 그래서 여러 장을 겹쳐서 막 빨리빨리 넘기죠. 만화 영어 네 하죠. 이것처럼 또 이제 어두운 곳에서 두 개 전구를 사이에 두고 하나는 번갈아 갖다 불을 껐다 켰다 끄다 이거를 또 파이 현상이랍니다. 이건 네온 사인 네, 많이 광고판 네온 사인에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마치 움직인 것처럼. 유도된 움직임은 이제 큰 자극과 작은 물체가 인접해 있고 둘 간의 위치가 변할 때 움직임처럼 지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구름 위에 달가듯 구름이 달하고 구름하고 누가 움직일까요? 네, 구름이 움직이는 걸로 저는 네, 구름이 이제 달이 걸려 있어요 실제로. 근데 구름이 이제 움직여요. 근데 사람들은 구름이 움직인 게 아니라 달이 움직인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이제 그거는 구름에 달가듯이. 그래서 원인이 뭐냐면 이 뇌가 받아들일 때 이 배경은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가정 해석하기 때문이고요. 전경은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이 달이. 그래서 이 달이 움직인다고 구름이 흘러가는데 달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런 거를 유도된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늘에 달하고 구름하고 있으면은 구름이 움직이구나. 달은 움직인 것처럼 보이구나. 이거를 유도된 운동 어, 그 기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 혹시나 질문할 거나 어려운 점 있으면 메일이나 아니면 쪽지함에 좀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고 거기에 보완된 것을 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차 시는 페이지 92장 부터입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